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이번 주 시작이 되면서 올 메모리얼 연휴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수가 전국에서 4천만 명에 육박을 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급증하는 노숙자 수와 이로 인한 사회 문제들로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일부 노숙자들로 인해 한인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 택시 서비스만큼 사람들이 기다려온 우버 화물 서비스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우버는 새로운 서비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상업화주와 작업을 구하는 개별 트럭 기사를 각 도시에서 짝지어주는 방식을 기본 골격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버는 화물 운송 요금 처리 방식을 급속 결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기술주와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95%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시장은 유가 움직임과 트럼프 해외 순방, 연방준비제도위원 연설 등을 주목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시장의 실업률이 지난 16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의 실업률은 남가주를 넘어 전국과 비교를 해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반면 샌디에고 카운티는 남가주에서 가장 각광받는 채용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민호입니다. 뉴스플러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비자가 만료된 채 불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의 수가 6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현재 비자가 만료된 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모두 62만 8,799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는 지난해부터 집계를 시작한 자국 내 비자 만료 외국인 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자가 만료가 돼 일정 기간 불법 체류 전 외국인 수에 대해 정보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다만 이들 모두가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자 유형별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나 B1 상용 비자, B2 관광 비자 등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비자가 만료된 채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렌트비가 지난 수년간 크게 오른 가운데 가파른 상승세를 지고 LA에 사는 테넌트들이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경우 연간 렌트비의 상승폭이 3에서 4%로 제한돼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또 3, 4년 전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면 현재 입주하는 것보다 최소 월 3에서 400달러의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같은 현상은 비단 LA 한인타운만의 일이 아닌데요. 국책모기지기관인 프레디맥이 설문조사 업체인 해리스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간 다른 아파트로 옮기거나 집을 사서 나가겠다는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4에서 49세의 세입자들의 60%는 렌트비가 오르더라도 옮길 계획이 없고 또 37%의 응답자들은 언제 이사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의 시작을 알린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이번 주 시작이 되면서 올 메모리얼 연휴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수가 전국에서 4천만 명에 육박을 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발표한 여행객 전망에 따르면 오는 25일에서 29일 사이 이어지는 연휴 기간 거주지에서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는 총 3,92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7%가 증가한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장거리 여행객 수는 작년 대비 10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중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3,460만 명은 차량으로 여행을 떠나고 항공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5.5%가 증가한 2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남가주 지역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객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라스베가스로 나타났고 이어 샌디에고와 그랜드 캐년, 샌프란시스코와 요세미티의 순이었습니다. 급증하는 노숙자 수와 이로 인한 사회 문제들로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일부 노숙자들로 인해 한인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타운 지역의 편의점이나 업소 등 주변에서 노숙자들이 구걸을 하는 자리와 돈 배분 등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또 이들의 싸움이 범죄로까지 이어져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전역엔 이미 4만 명을 넘기는 노숙자들이 몰려있어 갈수록 노숙자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판매세와 부동산세 그리고 인상 발의안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기금으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인들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이들에게 임시거처와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시장의 실업률이 지난 16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의 실업률은 남가주를 넘어 전국과 비교를 해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반면 샌디에고 카운티는 남가주에서 가장 각광받는 채용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실업률 하락과 함께 가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상승 곡선을 이어갔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주 노동자들의 임금은 $1 44센트 혹은 5%가 증가할래 시간당 $30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다시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3 선을 돌파하는 등 운전자들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LA 카운티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보다 0.8센트가 오른 갤런당 $3 4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 갤런당 4센트, 1년 전 동기간에 비해 21센트가 오른 가격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레귤러 가솔린의 평균 가격도 전일 대비 0.5센트가 오르며 갤런당 $3를 기록해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함께 남가주 지역도 본격적인 여름방학 여행 시즌을 앞두고 가솔린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방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날 휴무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 때문인데요. 연방법에 따르면 공휴일에 쉬는 규정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업체의 규정이 오는 29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다면 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처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 규정 자체가 없다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는 없고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버 택시 서비스만큼 사람들이 기다려온 우버 화물 서비스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우버는 새로운 서비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상업화주와 직업을 구하는 개별 트럭 기사를 각 도시에서 짝지어주는 방식을 기본 골격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버는 화물 운송 요금 처리 방식을 급속 결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내일 오후 2시 30분 LA 본부에서 자영업자 등 한인 소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매출 키우기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KYCC 측은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루시아 판 씨를 강사로 초빙을 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LA 다저스가 오늘 24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 한국의 밤 행사를 열기로 하고 특별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일 경기에 앞서 열리게 되는 기념식에는 한국의 전통 북 퍼포먼스가 펼쳐지게 되며 다양한 기념품들이 선물로 증정되게 됩니다. 세계 각지의 사내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제8회 푸드 페스티벌이 다음 달 10일 LA 메모리얼 콜로시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열리게 되며 100여 개가 넘는 풋밴더와 유명 레스토랑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용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살피는 정책 감사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이명박 정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3차례나 감사가 이뤄졌지만 충분치 않다며 사실상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낙동강을 찾아 4대강 사업에 대한 실망감을 직접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폭염은 계속될 거고, 그 다음에 기상은 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하는데,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돼야지, 언제까지 기상 핑계 될 겁니까? 이번에도 4대강 사업은 졸속 사업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깎아내렸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혹은 조금 더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조급하게 혹은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제 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개혁 의지는 감사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번엔 당시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고위 공직자 등의 의사결정 과정이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각종 담합 등 비리가 있었음에도 4대강 사업을 추진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자연스레 칼끝이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비리를 조사해 11개 건설사와 22명이 기소됐고 1,2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검토도 지시한 상황이라 아예 보수 정권을 겨냥했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니 인수위가 될 국정기획자문위는 다음 달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작성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당기십시오. 하얀색 가림막을 떼어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가 출범한 겁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당정청을 대표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핵심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대통령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럴 리 없지만 완장찬 점령군으로 비춰져서는 우리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201개 공약뿐 아니라 다른 당이 제시한 공통 공약까지 검토해 우선 추진 과제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공통 공약부터 법제화할 수 있는 것들, 추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부터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모레부터 사흘간 분과위원회별 정부 부처 보고를 통한 국정 현황 파악도 본격화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만들어 오는 7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주로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오후에 발사를 했습니다. 손을 내민 미국에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미사일로 답을 한 겁니다. 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건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 59분.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모든 미사일을 오전에 발사했고 지난해에도 오후 발사는 드물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확인해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발사한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 미사일로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데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발사해 적이 탐지할 수 있는지 시험해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일본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음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북극성 2형은 발사 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전하며 탐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핵 포기 시 북한과 대화도 가능하다며 손을 내밀기도 했던 미국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The ongoing testing is disappointing, it's disturbing, and we ask that they cease that because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대북 압박에 더 큰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내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전역에 숨막히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다운의 한 유명 냉면 전문점은 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에 평균 1,000그릇 가까운 냉면을 팔았다고도 전했는데요. 이번 폭염은 주중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같은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류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